네, 오늘 목요일은 덜코럼데이죠. 덜코럼한 하루를 보내려면 우리 건강은 필수겠죠? 특히 아이들 건강, 우리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자, 오늘도 한의학 박사 한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어제 어린이날 좀 해당되는 아이가 없죠? 예, 저희는 막내가 고3이어서, 네. 네, 아, 그래요. 그래도 뭐, 5월은 또 따뜻한 가정의 달이니까, 예, 네. 행복한 달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선장의 우리 아이들의 5단계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틴시리까지 그리고 톨토리식이 있네요. 네, 똘똘이시기까지 그 특징과 주요 증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증상을 전부 다 좀 소개를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갖고요. 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을 네, 추려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니까 오늘 요약본 잘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구분해서 육아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매번 또 말씀도 해주셨긴 했는데요. 예. 간단하게 오늘 좀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뭐 이제 태어나서 돌 때까지는 네, 꼬물, 꼬물거리면서 움직여야 되는 시기, 네, 운동신경계가 발달하는 꼬물이 시기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먹는 기능, 먹는 거, 소화 기능이 발달하는 오물이 단계, 오물이, 그리고 이제 먹는 기능이 발달하고 나서는 한 3살 무렵은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감정이 발달하고 네, 소통을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해줘야 되는 네, 방글이 단계고요. 방글방글, 그다음에 네, 이제 한 만 5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신체적인 기능, 특히 호흡기가 안정되면서 이제 음, 감기를 앓고 있던 아이들이 감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기, 네, 튼실이라고 했고요. 튼실이, 네, 그다음에 한 6살 이후 정도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제 좀 생각하는 기능도 발달되고, 네, 그다음에 통합적인 똘똘함이 생기는 똘똘이 단계. 아, 이렇게 이제 뭐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 똘똘이로 이 캐릭터를 기억해 주시게 되면은 뭐 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음, 아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쉽게 기억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계가 알게 되면 이 시기에 발달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음. 중점적으로 도와주면서 육아를 해야 될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그 단계 이름도 어떻게 잘 지으셨어요. 그 예, 캐릭터를 딱 그림으로 머리에 딱 이미지가 그려지면은 예, 더 잘 생각하게 나실 것 같은데요. 이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 똘똘이시기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시면 뭐 좋겠습니다. 이러한 네. 그림이 머릿속에 있게 되면 우리 네. 아이가 지금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네네. 정도는 발달의 정보인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있기 머릿속에 때문에 지도, 예, 네. 조금 그 시기까지 기다려주면 되겠거니 하는 여유도 음,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시기에 네. 무엇을 해줘야 좋을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딱 이 지도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필요한 게 이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 많은 도움이 되고 효율성 있는 육아에 아.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가성비 예, 좋은, 네, 진짜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지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오늘은 해설 주디님께 네.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아,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퀴즈인가요? 예. 네네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다고 아, 해요. 네. 어떤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아, 중요할까요? 3살 정도 중요한 시기죠.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창 예쁠 때잖아요. 예, 예, 예. 방글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방글의 시기니까 정말 그 부모님하고 이때는 막 소통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성, 뭐 이런 거.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칭찬. 되고 네. 재미있는 책 읽기도 이제 필요한 시기고요. 아, 책 읽기도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시기는 아, 방글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그때 방글의 시기가 우리 아이들 칭찬도 해주고 엄마랑 소통이 제일 필요한 시기인데 동생 생겨서. 예.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방글이 시기에 동생이 네. 생겼다면 네. 이제 동생하고 방글이하고 각각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육아를 해줘야 할까요? 그때 이것도 많이 예.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 방글이한테 조금 더 예. 신경 쓰시라고 하셨었죠. 예, 네. 방글이한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감성을 자극하고 도와주는 육아를 해야 되고 네. 태어난 애는 뭐가 되나요? 네. 태어난 애들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아니죠. 꼬물이잖아요. 꼬물이니까. 눕혀놓고 안전을 생각해주면 되는. 꼬물이니까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눕혀서 계속 꼬물꼬물거리게. 내려놓고 안아주는 시간을 좀 덜하고 네.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네. 이제 뭐 꼬물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애들하고 너무 동생하고 밀착되지 않으니까 네. 방글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제 포인트를 얘기했었고. 맞아요. 그때 잘못 보내면 또 아이가 또 질투하게 되고 첫째가 또 샘내면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부모님들이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그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은 뭐 제가 그동안 얘기한 게 뭐 보람이 있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몇 달간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근데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한 살 난 동생에게 사랑이 온통 뺏긴 예. 첫째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살펴볼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자, 먼저 똘똘한 시기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약을 계속 그냥 먹여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처방들은 항히스타민제라는 처방이 가장 많이 처방됩니다. 네.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우리 몸에서 뭔가 원인 유발 물질이 왔을 때 반응하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애가 히스타민이라는데 네. 얘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널리 보통 사용하긴 하는데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뭐 콧물 재채기나 가려움증을 조금 덜하긴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사용할 때는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이익이 될지 네. 부작용이 뭐 해가 될지를 잘 가늠하시고 뭐 정말 증상이 심할 때 잠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이제 덜 반응하고 예민하지 않은 몸을 만드는 다른 관점의 치료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뭐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튼튼하는 방법 많이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먼저 챙겨보면서 가능하면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의 순환을 도와주는 생활관리도 얘기해드렸죠. 네네. 좀 촉촉하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하면서 네. 자꾸 이제 코를 풀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장기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한의원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 아이들 자꾸 코를 먹잖아요. 그래서 예, 코 예. 먹지 말라 해도 예. 그것도 좋지 않죠. 코를 자꾸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샤워하거나 네. 이제 세수할 때 촉촉한 네. 환경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풀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가 됩니다. 그렇네요. 예, 예. 적극적인 생활 관리, 또 아이들 전기를 좋게 해주는 면역력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네. 한약이든 양약이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 받으면서 자꾸 이제 들리시고 네. 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처방도 바꿔줘야 되고 처방 없이 견디는 시간도 좀 만들기도 하고 뭐 생활 관리도 하면서 뭐 통합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통합적으로.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에 이어서 가장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아토피성 피부염이거든요. 네네. 또 고생들도 많이 하고요. 안타깝고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자외선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뭐 자외선은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뭐 형광등에도 탄다고 맞아요. 실내에서도 뭐 자외선 선크림 차단제. 바르라고 하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은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출되는 부위를 조금 제한하고 네. 시간도 어느 정도 뭐 10분 이내로 제한하면서 이제 필요한 만큼 조사를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보는 치료가 됩니다. 아, 그래요. 적당하게, 예. 적절하게 또 전문가 상의 받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자외선의 효과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살균 효과가 있어요. 살균 효과. 아토피성 피부염 있는 친구들이 좀 피부가 예민해져서 네. 이제 뭐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냥 그러한 세균 중에서 뭐 포도산 구균이라는 대표적인 균을 뭐 아, 죽여준다는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타민 비타민 D.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근데 비타민 D는 보통은
피하 지방의 자외선을 쏘였을 때 이제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옷을 벗겨놓고 네. 복부가 피하 지방이 많으니까 복부에다가 이제 쑤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등 쪽으로 쑤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 예. 좀 뱃살 같은 거. 뭐 그러면 그 바닷가에 비키니 같은 걸 좀 입어야 네, 되겠네요. 일광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애들 키울 때는 네. 뭐 집에서 집에서 뭐 옷을 조금 벗기고 뭐 풍욕이란 걸 하잖아요. 네, 그럴 네. 때 거실에서 따뜻한 이제 햇살에 네. 한 뭐 10분 내외 정도 일단 뒹굴게 하면서 네. 햇살을 이제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 살균 예. 효과도 있고요. 예, 예. 이것도 적당하게 하셔야지 이거 너무 과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죠? 붉어지지 않을 정도의 네.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아기 중에 입냄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예. 걸까요? 보통 입냄새는 이제 잇몸 질환이나 충치로 생각하죠. 유발되는 거 있는데 네. 애들 이빨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뭐 자율신경의 부조화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율신경 부조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이제 뭐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점막 있는 부분에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되고 특히 입안의 점막이나 이제 호흡기 쪽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에서 유발되는 냄새가 이제 약간 비릿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생활관리와 치료가 일단은 주가 돼야 될 수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예, 면역력이에요. 맞습니다. 애들 네. 같은 게 그렇고 네. 그다음 간혹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만성 소화불량 때문에 이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도 있습니다. 네.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야간 수유를 과하게 한다든지 분유를 너무 많이 먹이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속을 편하게 해주면서 이제 경과를 관찰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우가 비염 축농증으로 보면 이제 후비를 하고 네. 뒤로 누렇게 넘어가는 코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 네, 네, 그래서 네. 그것으로 인한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체크해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비염 축농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단순하게 입냄새 그냥 지나가선 안 예, 되겠습니다. 원인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도 변비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유산균이라든지 음식 같은 걸로도 조절하기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아이들이 변비는 경우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아이들의 변비는 어른의 변비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어떻게요? 번째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여러 번 얘기했던 네. 순양지체라는 얘기가 있죠. 순양지체 맞아요. 네, 애들은 양기가 풍부해서 네.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제 뭐 붕 뜨는 양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과잉 행동이 나타나기도 네, 하고 네. 몸에 열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변비도 변이 딱딱해지면서 보기 힘든 건데 열이 우리 몸에 안으로 작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애들 컨디션을 체크할 때 아침에 잘 일어나는지 잘 먹는지에 네, 그리고 변 상태가 네. 어떤지를 보시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애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변을 잘 보다가 음.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약간 이제 보기 힘들어 하다가 전체적으로 딱딱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면은 뭐 토끼똥 같이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거리는 네. 이제 대변을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변비가 심해지고 토끼똥 양상이 되면 애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구나. 안 좋다. 뭔가 조금 보살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우선 체크할 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먹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도 얘기하지만은 애가 너무 많이 피곤하지 않았는지부터 챙겨주셔야 되고 네. 뭐 면역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무조건 휴식과 네. 밤잠을 챙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들 피곤한지 아닌지. 예. 이렇게 양기가 풍족한 아이들이 막 너무 들뜨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체력이 왕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피곤해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거 이제 기억나요? 피곤만 해결해 주면은 네. 변이 좋아지는 경우가 반 음. 이상의 케이스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네.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먹거리를 챙겨둔다든지 소화기를 좀 살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단 맞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애들이 배변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변 보는 습관이 잘 안 된 친구들 간혹 보게 되면 네. 이제 변을 볼 때 되면 방 구석탱이에 가서 커튼을 잡다든지 벽을 잡고 다리를 꼬고 혼자 힘주면서 끙끙대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리를 꼬고 끙끙대다 보게 되면은 나올 대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대변 가릴 때가 되면 뭐 기저귀를 찬치라도 그냥 애들 양변기라든지 좌변기를 해놓고 네. 그냥 일정한 시간에 앉아서 네. 놀이 비슷하게 하면서 뭐 힘주는 연습이나 놀이를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참 그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예, 되겠네요. 어쨌든 변비다 하면은 아이들 피곤한지 안 한지도 좀 먼저 살펴보시라는 말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약 같은 거, 보약 같은 거 언제쯤 네네. 먹이면 좋을까 또 걱정하고 고민도 하시는데요. 궁금해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소위 저 친구가 참 똑똑했는데 어릴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살집이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 한약 잘못 먹여갖고 예. 살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머리가 휘어진다는 말도 있고. 병원장님도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어떤가요? 네. 당연히 이제 잘못 알려진 속설이고요. 네. 그냥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한약이 훨씬 더 귀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귀한 거를 네. 자주는 못 먹이니까 네. 그런 말이라도 하면서 위안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증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돌미만의 친구들이라도 한약을 먹이는 게 좋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분유에 타서 젖병에 먹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증류 한약이라고 한약 느낌이 별로 없는 그런 오, 형태 한약도 나와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짜먹는 형태 한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 감기가 됐든 태열이 됐든 심할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7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먹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돌 무렵에 돌보약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 돌보약. 예, 돌보약이라는 거는 이제 증상이 없는 친구들이라도 네.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면역을 도와준다든지 성장을 도와주는 시점에서 이제 한약을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만 1세인 돌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돌보약이라고 예. 해서 돌이 되면 애들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활동량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에너지 소비량이 되게 많아지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오므리 시기로 이행하면서 모유에서 밥, 국을 먹게 되면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잘 못 먹는 애들이 있죠. 영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리 챙겨줄 수 있는 한약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네. 이 시기를 챙겨주라는 의미의 말이 돌보약이냐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돌 전에도 약을 시작하셔도 되고 돌보약부터 예. 시작하셔도 되고, 네, 궁금증 해소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조숙증에 대한 얘기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은 뭐 초경을 늦춰야 한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뭐 주사도 맞는다, 약을 먹는다, 또 한의학에서 뭐 한약 같이 혹시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일단 성조숙증이라고 진단받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데 일단은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 약간 발육 상태가 좋거나 그런 친구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네. 이제 뭐 호르몬 자체 변화가 오면은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양방에서는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초경을 늦추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런 치료보다는 이제 성조숙증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비만, 비만.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네. 피로. 그러면은 이러한 인자들을 피로도. 조절하면서 네. 이제 초경을 늦춘다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게 되면 비만인데 뭐 비만은 한약에서 이제 습할 습자, 뭐 습기할 때 습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습을 치료해주는 뭐 대표적인 약재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의인이라고 네. 율무를 율무. 예, 뭐 차로도 많이 먹는데 이제 네. 많이 습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는 약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약재들을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호르몬 자체에도 변화가 온다는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비만을 관리해준 처방을 위주로 일단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체력이 떨어진 거에 대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고민인 분들은 한번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이제 성조숙증 유발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비만, 스트레스, 피로. 예. 아니 스트레스랑 피로도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건 또 의외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생명 존재들은 빨리 번식하려고 이제 몸을 바꾸거든요. 몸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나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아, 스트레스 빨리 받게 되면은 성장시키는군요. 빨리 번식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아. 어느 정도 인자가 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위험할 때 약간 뭔가 예예 본능적으로 예, 예. 느끼듯이, 아, 그렇게 작용을 하는군요, 여러분. 그럼 남자애들도 마찬가지겠네요? 남자애들도 뭐 2차 성징 나타나는 예. 것들도. 그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애들 같이 어려서 발육이 뭐 많은 친구들이 많지 않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네. 혼자 착하게 받고 있진 않거든요. 다른 형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성저숙증을 진단받는 경우라든지 치료 대상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예, 여자들이, 예, 여자아이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 예, 그래서 본인도 걱정 많으신데, 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면역력 향상 위해서 뭐 홍삼 같은 거 주변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굳이 예, 뭐 한용 가지 않아도요. 예. 어떻게 아이가 열이 많으면 또 우리 어른들도 나는 홍삼 체질 안 맞아 이런 얘기 음, 하는데 어떤가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뭐 홍삼은 인삼을 가공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듯이 소화기가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잘 먹고 튼튼한 친구들한테 홍삼 제품을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유발하고요. 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속이 답답하고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보통은 그 부작용을 보고 나는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잘 먹고 이제 먹는 거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필요 굳이 뭐 없다고 필요 생각하셔도 없고요.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홍삼을 소화기 그럼 잘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 잘 먹는 아이들에게는 굳이 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예, 말씀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가 가운데 지금 질문이 있어서 질문 좀 보고 갈게요. 아까 변비 얘기할 때 4살 된 딸이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힘들 때는 토끼똥 같이 나오거나 쉽게 변을 봐도 몽글몽글 뭉쳐져 있는 게 뭐 끊어져 나올 때도 많고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변을 예쁘게 잘 누워본 적이 없네요. 라며 음, 속상하시다고 3140님 문자 오셨는데 예, 이것만 보셔도 좀 아시겠어요? 예.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컨디션이 떨어져서 대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조금 휴식을 주면서 체력을 조금 도와주면은 네. 변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으니까 요거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예, 아이가 혹시 피곤하진 예. 않은지 그 부분도 조금 잠만 더. 잘 자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되게 아, 많습니다. 예. 잠만 잘 자도 우선 한번 우리 아이들 습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궁금해하세요. 요즘에 보면 아이들 영양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비타민 D나 아이언, 철분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음. 유산균만 챙겨서 먹이고 있는데 이런 거 꼭 챙겨 먹여야 되나요? 어릴 때는 이런 거 잘 안 먹고 잘 자랐는데 예. 이런 분도 계세요. 네, 잔병치레가 많거나 이제 네, 뭐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뭐 네, 이거라도 저거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고려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뭐 네. 크게 문제가 없고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은 네.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너무 또 걱정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아이들 그 성장 단계별로 이야기 좀 짚어드리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거리도 좀 나눠봤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예. 마지막으로 좀, 요거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마디 예. 부탁드릴까요? 저도 이제 애들 키워봤지만은 이제 부모님들이 꿈꾸는 육아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하는 육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실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네. 스트레스라는 거는 밖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네. 내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 육아의 당사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반면에 애들은 일방적으로 육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애들이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와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애들 입장에서 그냥 누누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뭐 단계별로 필요한 육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음, 잘하는 거를 위주로 애는 눈높이에서 도와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다 보게 되면은 애들도 좀 해피하고 즐거워질 거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게 되면은 엄마 아빠도 즐거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네, 근데 네. 엄마 아빠가 보기에 욕심이 생겨서 애들한테
나의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어린이날도 지났고 가정의 달이고 하니 이제 이번 5월은 애들의 입장에서 애들이 즐거울 수 있는 육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라고 이제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관점을 달리 하시니까 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다 싶네요. 항상 봤죠?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한번 같이 좀 그 제안해 주셨는데 고민해 보죠.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체질 얘기해 볼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예. 아이들 체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도 좀 받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동의보가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현경차 병원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